아이디가 여이네요. 혜래님의 사연이고요. 26살의 남성분이십니다. 현재 무역학과 재학 중이라고 하네요. 자, 내역서를 좀 살펴보면 수도권 4년제 무역학과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98점 높으십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920, 토스 140,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1급, 원산지 관리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1급, 유통관리사 2급, 한국사 1급, 비즈니스 엑셀 2급. 와,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경력사항은 경영지원 중소기업 인턴 4개월을 하셨고 대외활동은 없으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토스 점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경력과 대외 활동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공공기관, 중견기업, 무역, 물류, 경영 지원 희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 사항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아니, 혜래님 스펙 보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달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더 열심히 달리시겠대요. 아니, 그러니까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준비하면 좋을 사항들을 물어봤는데 그럼 저희가 이거를 먼저 홍 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이분의 스펙을 보면 다들 뭐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뭐 학교 생활이 뭐 스펙, 자격증 이것과의 싸움이지 않았나 지금 합니다. 지금 뭐 스펙, 뭐 자격증 쌓으신 게 벌써 눈에 보이는 것만 한 7개 정도가 되고 지금 학교에 재학하시면서 중소기업 인턴까지 이미 경험을 갖추고 계신데 네, 뭐 일반적인 취업 준비생들의 레벨을 좀 한참 뛰어넘는 그런 스펙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분이 이렇게 취업 기본 스펙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황이지만 특정 기업이나 직무를 타겟팅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희망하는 무역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어와 관련된 그러한 그 국제적인 업무나 대외 업무를 하는 곳을 좀 주력으로 타겟팅 하신다면은 어학 점수를 일정 부분 좀 더 올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토익보다도 아무래도 토익 스피킹 좀 말하기 부분에 있어서 레벨 7 이렇게 갖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분이 뭐 그 어학적인 부분만 더 준비하신다면은 어떤 거를 더 갖춰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방대하게 준비하신 어떤 경험과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쌓은 나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가장 나에게 맞는 취업 전략을 펼쳐 나가시는 것이 이제 남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코치님은 또 어떻게 보는지? 네, 일단은 이분의 경우는 이분이 전공을 활용하고 취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전공을 새롭게 탈전공해서 취업하실 건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나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공을 살리면서 취업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제2외국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 뭐 특정한 포워딩 전문 업체로 가실 것이 아니고서야는 더 이상 스펙이 뭐 쌓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 뭐 굳이 꼽자면 영어 말하기 점수의 레벨을 좀 올려보시는 것, 토익 스피킹 점수를 뭐 레벨 7에 뭐 170점 정도, 혹은 오픽을 IH 이상을 올려주셔서 본인의 무역 혹은 해외 영업 혹은 뭐 범물류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데 있어 해외 베이스의 지사라든지 이런 관련 업무들 중간에서 관리하시는 일들까지 폭넓게 쓰이실 수 있도록 어학 점수를 조금만 더 올려서 좀 대결 구도에서 밀리시지 않게끔 그런 정도만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탈전공해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희망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글로벌적인 어떤 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다하는 곳들 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로의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그 경우라고 한다면 토익 점수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 물론 지원 자격에는 해당이 되실 거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 어떤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준비들보단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씩 부족한 부분 혹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고려해가면서 취업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토스 점수를 조금 더 올리는 거 추천을 해주셨고요. 일단 이분 사연을 보면 전공을 살리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공기관과 중견기업의 무역, 물류, 경영 지원 직무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진출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무역을 직무로 나누기는 사실 그렇고 무역 회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영 지원이라든지 무역 회사 내에서의 구매 업무 등으로 지원은 가능할 수 있겠죠. 다만 구매라든지 해외 영업 등의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근무 이력이 있을수록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라고 한다면 최악이라기보단 범위를 좀 넓혀서 외국계 기업들로의 지원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코카 캐리어스와 같이 특정한 자동차 관련 산업군의 주요 회사들의 물동량을 해외 혹은 국내의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물류 업무도 충분히 이분이 소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우리 부모님이 아는 기업
우리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알만한 기업으로만 넣어야지라고 범위를 좁히실 것이 아니라 외국계 물류 혹은 무역회사들까지 범위를 넓혀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무역을 살리면서 그 무역회사 안에서의 어떤 경영 지원 혹은 무역회사 안에서 또 다른 스태핑 부서에서의 역할을 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좀 현실적, 물론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채용의 TO가 적기 때문에 말이죠. 따라서 지원의 방향만 놓고 보자면 이렇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계 무역 회사들을 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영어 점수가 중요하겠네요. 영어 점수도 점수지만 면접을 가게 되면 꼭 어학으로 영어로 질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가장 고정적인 질문 패턴은 이런 겁니다. 뭐 저는 그리하여 무역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 방금 하신 말 그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방금 하신 말 그 영어로 해보시라고. So I 뭐 이러면 이제 완전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적인 부분을 점수도 그렇고 실력도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좀 면접에서도 수시로 그냥 영어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네. 것이죠. 제가 투데이 잡스 시즌2 이제 3개월 하고 있는데 갈수록 연기 실력이 느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17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연이 3년 하고도 한 4개월 됐는데 글쎄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되게 집에서 뭐 좀 따로 연습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카메라가 들어오면 조명이 저를 감싸면 이렇게 또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우리 차코치님 보니까 우리 네. 면접 준비생분들도 이런 좀 어떤 연기력을 약간 가미하면 좋은 점수를 좋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네. 저희가 다시 혜련님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네. 중견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을 좀 취업을 원한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분이 지금 자격증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혹시라도 좀 더 챙겨두면 좋을 자격증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정량적인 서류 평가를 대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분이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그런 것만 더 갖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뭐 대외적인 부분에서 주로 활동하는 혹은 무역 분야의 공공기관으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학 점수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러한 스펙적인 부분 외에도 만약에 내가 공공기관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공공기관 인턴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수출입은행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수출입은행에 인턴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체로 한 1년 정도 되는 되게 장기간의 인턴인데 이러한 인턴 전형을 수료한 사람들을 한해서 채용 TO의 약 한 20% 정도를 한국수출입은행은 선발을 하고 있고 또 기타 공공기관들도 자사 인턴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하거나 혹은 공공기관 알리오에 이제 등재된 그런 340여 개의 공공기관의 인턴을 만약에 특정 기간 이상 수료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더 갖추실 것은 커말 1급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관심 가지는 곳의 공공기관 인턴 이렇게 수료를 하시는 것이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갖춰주셔야 될 부분이고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필기입니다. 네. 내가 이제 어느 전형에 그 강점이 있는지 뭐 NCS 플러스 전공 혹은 뭐 전공 NCS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분이 무역학을 전공하셨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그런지 지금 자격증을 쭉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사실 무역학 내에서도 직무가 많이 다양할 것 같고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차코나님, 네. 갑자기 차코나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어떤 직무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분의 경우에 자격증만 놓고 네. 봤을 때는 그때그때 준비가 되어서 취업을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갑자기 노래가 나오고 준비되고 찾아보자. 일단은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등을 통해서는 글로벌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본인이 무역 담당자 혹은 물류와 관련된 즉 SCM적인 요소까지도 충분히 헤아려 보면서 일정 부분을 노리셨다거나 아니면 해외 영업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또 불안하니까 원산지 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으로 또 넓히셔서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산업군을 넓히기 위한 자격도 취득하셨으리 생각되고 그렇게 학년을 먹어가셨겠죠. 그 나이가 드셨겠죠. 그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자격증이 만능은 아니나 지원할 수 있는 계기 폭을 넓히는 어떤 학습의 여정이 아니었나 차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등판해서 당황스럽긴 한데 나름 뻔뻔하게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반가웠어요, 차코난.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차코난까지 만나보셨고 그래요, 뭐 경영 지원도 쓰셨는데 이게 TO가 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지원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차쌤께서 말씀해 주셨고, 공공기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직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좀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떤 곳을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공공기관으로 이분이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큰 틀에서는 사무행정 쪽을 이제 주로 지원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이분이 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그 특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필기 유형과 관련된 얘기는 앞서 다뤘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 현실적 TO 그리고 이분의 강점이나 관심사항과 관련된 것들을 좀 언급하자면은, 네, 지금 방송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현실적 TO가 많은 공공기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건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러한 곳들 공공기관의 그런 인원이 수천 명대에 달하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아무래도 현실적 TO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중소기업에서의 그런 인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중소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IBK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이러한 곳들을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전공, 무역과 물류 분야의 강점을 살려서 제가 취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흔히 코트라로 알고 계시는 그곳,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리고 각종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이런 항만공사 등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본인의 그런 물류 관련 자격증을 우대 받으시면서 네. 강점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 공공기관 폭넓게 지원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혜래님이 참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벽한 취업을 위해선 조금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혜래님에게 해주실 조언 먼저 차코치님부터. 네, 잘 준비를 해오실 거고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셔야 되지만 취업이 좀 더 길어질 경우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기업의 규모,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요 대기업의 제조사들, 제조사 베이스의 대기업들의 1차 벤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출시할 때 화장품에 담긴 공병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병은 공병도 팔고 공병의 뚜껑도 팔죠. 대한민국의 공병 뚜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돌리는 화장품이 있고 짜 누르는 화장품이 있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사업이 꽤나 사세가 있고 규모가 있으며 많은 지원자들 현재 다양한 강소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특정 직무, 특히 경영 지원이 아닐지라도 해외 영업이라던가 구매 직무와 같이 확실하게 시그니처가 있는 직군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기업들까지 지원의 폭을 좀 넓혀보시는 전략. 물론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취업이 좀 어렵거나 길어질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이러한 부분의 조언까지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 안에서도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무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홍 반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스펙을 이제 더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실제 이제 공채 지원하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전형을 겪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전형을 좀 더 갈고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실제 부딪히면서 느끼고 개선하고 이런 걸 꾸준히 이제 해주신다면은 본인이 이제껏 잘 해오신 것처럼 본인에게 그런 요구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 묵묵히 진행하시다 보면은 성공 취업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내용들 잘 종합해봐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알아볼게요. 더빅스쿨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고요. 증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디 CNLDJQ라고 적어주셨는데 일단 학교는 수도권 경기 쪽 4년제라고 하셨고 경제학과 학점은 3.5점이라고 했습니다. 4학년 막학기에 재학 중이고요. 어학 점수로는 토익이 910 그리고 토스는 레벨 7 가지고 계십니다. 자격증은 없고 경력사항으로는 은행권 인턴 6개월 그리고 중소기업 투자금융회사 사무직 아르바이트 1년 수상 경력으로는 팀 프로젝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대외 활동으로는 금융권 서포터즈 1년 발표 동아리를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증권사를 가고 싶은데 남성 대비 여성이 많이 적다고 들었어요. 저는 여자인데 말이죠. 질문 1. 자산운용사 IB 직무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2. 관련 자격증을 꼭 갖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우선 은행권에서 인턴 경험 1회 있고 또 투자 업무와 관련된 사무직 알바 경험도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더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력을 쌓아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금융권, 증권사, 자산운용사, IB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의 사연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스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 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희망하는 쪽과 걸맞은 그러한 전공에다가 그리고 금융 분야 활동들을 충실히 쌓아 오셔가지고 일단 그 희망하는 분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오셨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IB 직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 기관들도 많이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학적인 역량도 요구가 되는데 뭐 그런 어학적인 부분에서도 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넘으신 점수를 갖추신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이 뭐 은행권 인턴과 그리고 중소기업 투자금융회사 사무직 알바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내가 좀 어필을 하고 싶다.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격증을 뭐 생각하신다면은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혹은 신용분석사 이와 같은 자격증을 갖추시면은 실제 IB 직무에 지원할 때 우대 자격증으로 활용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실제 희망하는 그러한 회사에서 인턴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인턴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그러한 그 자산운용사에서 개최를 하는 어떤 모의 투자 대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본인이 이러한 그 직무 관련된 로열티 그 기관에 지원하는 지원 동기 이와 관련된 요소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라고 판별이 되고요. 아무래도 IB 직무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경제, 금융에 대한 지식을 충실히 쌓아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뭐 금융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단체 등에서 세미나 등을 무료로 열고 있는데 이런 곳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우시는 것도 이분에게는 좀 추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홍 반장님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코치님도 네, 저도 한마디. 똑같이 종합적인 거 하면 좀 겹치잖아요. 네. 저는 좀 부분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네. 은행권 인턴 6개월. 제가 알기로 은행권 인턴 6개월은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 종강역 근처에 있는 SC에서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여기 인턴은 6개월 미만이고 계약 기간이 있는 인턴일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인턴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소기업 투자금융회사 사무직 알바 1년. 알바를 1년 했다는 건 담당하시게 될 업무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담당하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경력 부분을 왜 언급을 했냐면 결국 이 경력들 안에서 할 이야기거리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도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 전략만을 고민하실 게 아니라 자신의 할 이야기거리들도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증권사의 경우는 뭐 특정 증권사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매출액이든 어떤 사업의 어떤 성과 기준에 따라서 특정 증권사 밑으로는 업무의 강도도 워낙 센 데다가 본인이 사실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한다 해도 원치 않는 부서로 배치받으실 확률도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난 증권사 아니면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난 증권사여야만 해라고 한다면 뭐 지원하시는 걸 말리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은행권 인턴 업무를 좀 활용하셔서 기업 금융 파트로 시중은행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좀 나름의 부분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사항에서 좀 뽑아낼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는데 일단 증권사 IB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앞서 송 쌤께서 뭐 세미나 참여하는 거 이런 것도 조언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떤 부분을 더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주로 이제 IB의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구조화 금융, 뭐 IPO, 상장과 관련된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그런 금융들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데 즉 기관의 어떤 키맨들을 상대로 하는 만큼 PPT 능력을 좀 일정 부분 갖추셔야 된다. 제안서를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제안서를 쓰는 것은 보통 이런 선배분들의 몫이 아닌 그런 밑에 뭐 대리나 혹은 그 이하 그럼 뭐 주임이나 사원급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PPT 제안서를 갖출 제안서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PPT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 어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기관이 뭐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관들을 상대로 그리고 해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IB 그런 직무자들이 투입이 될 수 있는 만큼 어학 부분을 지금 상태에서 보다도 좀 더 올려주실 수 있다면 고고익선일수록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B 직무는 이제 뽑는 TO가 아무래도 PB 직무에 비해서 좀 더 부족하기도 하고 이러한 IB 직무는 기관들을 상대할 때 어떤 얼굴 마담 그런 얼굴 마담 역할을 좀 주로 하기 때문에 학벌을 좀 더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IB 직무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도 많고 고액 연봉에다가 아무래도 그런 증권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그런 로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벌을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IB 직무에 정말 취업을 원한다면은 내가 학벌 부분에서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만큼 다른 부분들 경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자격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갖춰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차코치님과 좀 동일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IB 직무 정말 한정돼 있고 그쪽을
원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쪽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금융사 혹은 IB에서도 그 증권사 쪽에서도 어떤 PB 직무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확장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아이디가 보니까 키보드로 적으면 취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언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홍 반장님부터. 일단 뭐 자격증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뭐 자격증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이분이 슬슬 다른 쪽으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 어떤 증권사의 IB 쪽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아니면 안 갈 건데요. 근데 굳이 다른 분야의 경험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다른 분야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들을 쌓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IB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그 직무자의 역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꼭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 역시도 지금 어떤 뭐 은행권, 뭐 특정 금융권 이런 쪽과 관련된 경험만 쌓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IB 쪽을 간다면은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주력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차코치님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기업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재무회계팀의 IR 직무도 있습니다.